또 요즘 워낙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로또 분양을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되는 한 계속 나올 거예요. 아, 네.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요. 과천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광교 쪽에 보통 광교하면 이기신 도시잖아요. 네. 벌써 분양이 다 끝난 줄 알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오. C6구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고덕 강의지구 3지구도 남아있어요. 고덕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거기도 네.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네. 서울이고 바로 옆에 하남, 미사, 신도시까지 그런 인프라까지 다 이용 가능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남아있어요. 그거 외에도 서울에도 너무 많은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그 지역에만 살아야 그 조건이 가능한지. 제가 이 지역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해 이런 순위하고 조금 다르게 돼요. 물론 당해가 있어요. 당해가 있는데 당해? 경기도 같으면 예를 들어 과천에 분양을 한다면 과천에 30%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20%를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도권 전체로 서울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50%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기존의 청약이라면 그 당해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아예 넣을 수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대규모 택지이다 보니까 여기서만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 지역 사람들만 가게 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조금 섭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청약 조건이 그만큼 완화되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더 경쟁률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높아지죠. 또 이게 거의 실거주니까 그래서 지방에는 그 퍼센트지를 안 주는군요. 아,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서 하게 되면 당일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도 넣을 수 있게끔. 근데 여기가 좋아 보여서 이쪽 지역. 네. 네, 수도권에도 이게 인구가 그래서 많은지 과천이 한 몇 년 전에 한 2년쯤 전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시장을 보는 상식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릴게요. 과천의 인구가 6만 5천 명이 채 안 돼요. 6만 4천에서 6만 5천 명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기엔 정말 소규모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청약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약 물량의 30%는 당해 지역이란 말이에요. 당해 지역이라는 거는 그 과천시를 말하는 거고. 근데 과천시의 인구가 적다라는 건 그 30%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경쟁률이 낮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로 거기에서 내가 당해 1순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로 엄청나게 들어가셨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주인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약통장 만든다. 만들어서 30대 이제 결혼할 나이까지 해가지고 납입 기간에 대한 그 항목 요건을 높여놔요. 높여놓고 이렇게 과천이나 당해 1순위 인구 규모가 작아서 1순위나 이런 조건이 적은 데에 미리 전입을 한 다음에 청약을 노리는 건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과천이 전세난이었고 사실 하남도 비슷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왜 저기 저렇게 전세 막 난리지? 라고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는데 이런 좀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되게 스마트하신 분들이 또 발빠르게. 그만큼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 내가. 그럼 그 각 단지마다 또 입지가 어떤지 또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광교의 마지막 입주라고, 광교 신도시의 마지막 입주라고 보면 되고요. 입지가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입지냐면 신분당선이 도보로 2분 안에 도착하시고 뛰어서 간다면 정말 2분이요? 바로 코앞이에요. 뛰어서 가면 정말 1분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단점은 세대수가 작다는 거예요. 200세대가 조금 넘고 두 동이에요. 주상복합이 나죠. 근데 주상복합이 보통 용적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여기 용적률이 28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새 짓는 일반 아파트들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 정도로 용적률이 주상복합처럼 되지 않고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정말 일자리도 정말 많아요. 광교 테크노밸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도청이 경기도 도청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경기 융합타워라고 있는데 여기도 10,000명 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요. 그렇게 뭐 일자리도 많잖아요. 그리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있어요. 그렇죠. 수원, 삼성.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한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한강 보면 좋은데 한강 못지않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호수. 호수? 네. 그래서 호수 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호수까지 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광교 호수공원 가서 이제 산책을 즐길 수도 있을 정도가 되는 거리에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위치가 그 경기도청사 들어오는데 옆에요? 네, 바로 거기에요. 거기구나. 융합타워 바로 옆에. 그 맞은편에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네, 맞아요. 와, 여기 진짜 입지가 짱이다. 위치는 진짜 끝내준다.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부족한 게 없네요. 완전 진짜 바로 지하철이 내 발 아래 쓰는 거야. 제가 뛰어서 1분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뛰면 1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을 정도의 거리예요. 네. 와, 그래서 경기를 엄청나게. 광교 안에서도 진짜 좋은 입지네요. 그럼 여기가 또 가장 가격이- 제일 새 거고. 새 그렇지. 거가 되게 될 네.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200세대라 박이 터지겠지. 네. 제가 이따 이거 말씀드리긴 좋은 할 거 다 텐데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말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쓰지 않을까. 당첨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요. 야. 그래서 여기 시세가 아직 모집 공고 나오지 않아요. 분양가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옆에 주변 시세를 보면 좀 예상할 수 그쵸.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자연은 힐스테이트가 있어요. 음. 거기가 지금 14억, 15억 정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푸르지오 월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전용 8사 기준으로 거의 12억 정도 해요. 근데 여기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분양가가.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보다 더 싸게 분양이 돼요. 음. 지금 예상으로는 8억 정도? 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야, 그럼 전용 시세 차익이 8사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장난 아니지. 우와. 거의 최소한 거의 2배인데 뭐. 네. 네. 절반 값에 정말 분양하는 최소한 5억 이상. 네. 지금 시세로 봤을 때 5억 이상을 충분히 당첨되자마자 5억을 벌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정도의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진짜 많이 들어가겠네요, 통장. 네.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당첨되기 위해서 좀 전략을 쓸 거잖아요. 전략을 쓰는데 여기는 가점제예요. 100% 가점제. 왜냐하면 여기는 평형이 8호 초과가 없어요. 8호 초과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점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8호 초과를 하는 게 있으면 투일가열지구에서 이제 전용 8호 제곱 초과가 되는 물량들은 추첨제가 그죠. 비율이. 50%예요. 그런 물량이 있으면 오히려 더 청약을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작은 조달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네요. 그 8호라는 게 전용 면적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네. 전용 8호. 34평? 이렇게 네. 요즘 아파트, 새 아파트 기준으로 네, 34평 34평 정도?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평형.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소형 평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 평형이라는 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33평, 32평. 새 아파트는 요즘 34평, 35평으로 많이 나오죠. 그거보다 작은 면적은 100% 가점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 그리고 추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뺑뺑이. 뺑뺑이 돌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거보다 큰 평수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평수가 이 분양하는 광교 6블럭은 없어서 진짜 높은 가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세대수도 보면 될것 적어가지고 더 같아요. 그러겠네. 근데 반대로 내가 충분히 가점이 높고 나는 여기서 진짜 꼭 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진짜 꼭 넣어보셔야겠네요. 근데 자금 마련도 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여기는 그렇죠. 괜찮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 분양가가 나와요. 그럼 분양가 9억에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 9억까지는 40% LTV가 되잖아요. 그러면 3억 6천. 그러면은 9억에서 3억 6천 빼면 5억 4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현금 5억 4천이 있고 가점이 엄청 높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진짜 고가점자고 동시에 5억 정도 현금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넣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때요? 광교는 지금 너무 좋은 걸로. 네. 과천 S8 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너무 좋아요. 새로 신설되는 4호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공 분양으로 분양이 되는 거고요. 공공 분양으로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점으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얼마만큼 납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첨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9가구가 분양 예정이고요. 그중 318세대가 일반 분양이에요. 나머지 227세대 같은 경우는 신혼 희망타운이고요. 그리고 행복주택이 이제
4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분양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이 있어요. 자산 제한도 있고 소득 제한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이 없어요. 그 자산 제한도 없고. 왜냐하면 그 자산 제한이 있는 거는 전용 60, 전용 59 이하에서만 이제 그런 제한을 받게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양되는 경우는 전용 7위부터 8, 5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해당이 건물에 없겠네요. 해당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S8 블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분양이 됐던 S4 블록 쪽이랑 거의 비슷한 입지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게 거의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비슷해요. 근데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이제 S8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지가 지정타에는 없거든요. 지정보타운 쪽에서는 그런 단지가 없어요. 대신에 S4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식정보타운이 정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라는 장점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 브랜드를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부모들,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오히려 학교가 가까운 걸 더 선호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S8 구역 쪽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통이나 아니면 또 직장이 좀 근처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서울에 가까이 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나 과천에 좀 더 가까이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S4 구역을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둘 중에 아무 데라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서는. 맞아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의 분양이 될 건지가 많은 그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정타에서 나왔던 분양 단지들이 대부분 다 8억 전후로 분양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정타 쪽 분양 단지랑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과천의 레미안 슈로 아파트가 가장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파트가 08년식인데 16억 가까이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여기는 08년인데. 네, 08년식이에요. 근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억 전후로 이제 분양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것도 또 어마어마한 그렇- 시세 차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10억짜리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더 새 거니까 더 비싸겠죠. 물론 네. 입지 자체는 조금 다르긴 과천보다 하지만. 조금 더 좋지 네.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이상 네. 차이 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네. 분양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단지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고득 강일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는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단지는 3지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예요. 이편한. 네네. 여기는 고득 강일 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8호 초과 물량도 나왔어요. 그래서 50% 정도를 8호 초과되는 물량 중에서 50% 정도의 물량을 추첨제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 좀 가점이 낮으신 분들 중에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올해 3월에 강일역이 개통이 돼요. 5호선 강일역이 개통이 돼서 교통적으로 이게 지하철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외곽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심까지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가격을 좀 살펴보면 네네. 지금 얼마 전에 1지구에 풍경채가 제2풍경채가 분양을 진행했어요. 근데 이때 8억대로 여기도 또 8억대로 분양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아마 전용 8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8억 정도 전후로 이제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8호 초과 물량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는 9억 초과가 될 거거든요. 그럼 9억 초과가 되는 순간에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다 자기 자본으로만 해야 네.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추첨제 지원을 하시는 것도 물론 괜찮은데 자금 여력이 좀 여유치 않으신 분께서는 좀 조심해서, 왜냐면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어요.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해서 청약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했다가 만약에 내가 그 계약 포기하면은 10년 재당첨 제한이죠. 맞아요. 10년이에요. 후일 가열 지구이기 때문에 10년 재당첨 제한이 생겨요. 그럼 10년 동안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 청약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어우,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겠다. 진짜 신중해야겠는데요. 네. 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매번 나오지. 나와. 그럼 사람 매번.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넣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가점 계산이 자동으로 되나요? 그 전에 제가 해볼 때는 제가 이렇게 가점을
등록을 해야 자동으로 되는.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이게 잘 모르니까 잘못 넣어가지고 네, 이게 취소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내가 청약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부양가족은 내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요. 무주택 무주택 기간을 기간. 언제부터 택하게 될 것인지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30세 이상이라면 30세 때부터 만 30세 되는 날부터 세면 돼요. 근데 그 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시점부터 이제 무주택 기간을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후에 집을 샀다면 집을 사고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산정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다 다르잖아. 뭐 사이트가 나를 내 지문 인식한 다음에 넣어줄 수 없잖아. 내가 언제 네. 팔았는지 그것만. 그것도 넣어주는 확인을 잘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결혼한 날과 만 30세 요거 중에 빠른 날로부터 세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집을 사보지 않았다면, 쉽게 말하면. 근데 내가 집을 샀다. 그럼 집을 판 날로부터 세는 거죠. 그럼 혹시 여기는 얼마에 분양이 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여기도 한 8억 하지 않아요? 네, 지금 맞아요. 하신 게 제일 거의 큰 경제가 8억이어서. 8억 전후로 음. 네, 분양이 돼서 8억 좀 중후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분양이 될 건데 주변 아파트 시세를 야. 보게 되면 네, 여기도 주변 진짜. 네, 여기도 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미사강변 쪽에 풍경채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12억 정도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고덕 리엠파크 3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12억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11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차이가 나요. 입주 연식이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이 12억 정도니까 시세 차익은 최소한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미니멈 3억 이상이네. 네, 미니멈 3억. 분양가 상한제는 정말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자금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네, 체크도 그렇죠. 정말 중요하게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8억이라고 한다. 음. 그러면 84, 32. 그럼 4억 8천, 5억 정도 되는 돈이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추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억에서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6억, 막 5억 5천, 6억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중도금을 다 내 돈으로 다 내 넣어야 돈으로 되니까.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추첨제 물량, 그 전용 8호 이상 물량에 진짜 뺑뺑이에 내 운을 한번 맡겨보겠다. 내 가점이 너무 낮거나 해서 그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이상의 돈이 있으셔야 요거에 청약을 넣지, 안 그러면은 자금을 마련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걸 점검하시는 게 좋겠다. 네. 자기자본금 준비할 때 신용대출 부분도 네. 이거 가능한가요? 집을 사게 되는 거라서 네.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억 이하로. 9,900만 원까지. 네, 9,900이라고 봅니다. 아, 9,900만 원까지는 대출 네, 가능한데. 대출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안 돼요. 대출 중에 약관 대출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보험 약관 경우? 대출. 근데 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들이 이걸로도 몇 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찾아보시는 게 좋고, 또 동시에 그 회사에서 가끔 해주시는 대출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복지로. 물론 해주는 회사도 있고 안 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자금을 다 확인해 보시면 꼼꼼하게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신용대출 중에 9,900 맥스,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는 직원들의 그 복지 대출, 그리고 동시에 내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확인하셔서 아, 내가 이 정도 금액은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추첨제든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는 어떨까. 예, 물론 이렇게 되고도 돼야 되지만. 근데 일단은 이게 이 자금 마련이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확인이 돼야지 이게 네. 뭔가 당첨이 됐을 때 액션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왜냐면 이거 안 되면 10년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이런 거를 생각보다 대출이 뭐 신용대출 외에 약관대출, 회사대출 이런 것까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렇게 알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땡길 수 있는 부분, 주변에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도 최대한 좀 방법을 생각하셔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수도권에서 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분양 단지들이 있는데 너무 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이미 당첨만 돼도 바로 이제 뭐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은 된다. 자금 네.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당첨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그렇죠. 다가올 텐데 네. 혹시 당첨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이 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음. 내가 가점은 낮아요. 음. 근데 청약저축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내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 모인 금액 자체가 상당히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있으면 공공분양을 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냐면 지금 과천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분양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바로 옆에 제이드 4이의 경우에 여기가 금액 자체가 낮았던 곳이 5구 C타입이었는데 이때 과천 당해에서는 197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야. 그리고 경기도는 2160만 원, 수도권도 2160만 원. 그 정도가 되니까 2000만 원 전후가 되면 당해라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가 된다면 경기도나 외곽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점은 낮지만 내가 오래전부터 통장에 10만 원씩 쌓아왔다 하시는 분은 공공 분양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러면은 아까 2천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 내가 20살 때부터 부었다. 네. 그러면 올해 뭐 한 40? 그죠? 더 넘죠. 20년이 됐으면 그죠? 그 금액보다 2,400만 원이죠. 네, 더 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가 20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부었는데 꾸준히 10만 원씩 계속 부었다. 그럼 30대 후반인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유리하겠네요. 그쵸. 청약 가점이 낮아도.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다. 공공분양을 노리는 건 정말 좋은 전략이네. 네. 옛날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이제 공공분양은 물량 자체가 많지 적다는 거. 않지.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아주 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물건을 찾는다면, 좋은 아파트의 분양, 청약이 성공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분상제를 하고 이런다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조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맞아, 맞아. 이런 팁을 알려주시면 어릴 때부터 준비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네. 광교의 C6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가점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여기는 세대수가 너무 작을 뿐더러 그리고 너무 좋은 입지예요.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그 너무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가점은 최소한 70점 정도 되지 70점. 않을까.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가점이 되게 되면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기사점 되는 거예요. 4인 가족 만점이지만 떨어질 수도 떨어지게 있는 돼요. 거야? 그러네. 아, 왜냐면 그런 4인 현상- 가족 만점에 69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워낙 적은 데다가 수도권 통장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치. 물량이 워낙 적으니까. 근데 이렇게 뭐 그거에 낙담하기보다 이런 걸 보면서 감을 잡아나가는 연습을 하면은 네. 이것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도 강해지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점으로 본다면 60점대 중후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 70점대 초반 정도면 좀 안정권으로 당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0점대 중반 정도가 되면 좀 눈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좋지 않은 타입을 고른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또 추첨제가 있잖아요. 추첨을 하는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좋지 않은 타입이라는 거는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해 네.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하면 판상형 구조예요. 요새 판상형 구조가 3베이로도 나오고 4베이로도 나오는데, 일단 좀 좋지 않은 타입이라고 한다면 2베이의 타워형 구조. 꺽쇠 구조. 네. 꺽쇠 선호하지 구조. 않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딱 보더라도 네. 여기는 통풍도 잘 되고 빛도 잘 들어오게 생겼는데 여기는 통풍이 일단 안 돼요. 아파트의 장점이라는 게 통풍이 또 잘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채광도 좋아야 되는 건데, 남향이면 다 좋은데 남향, 서향, 동향, 북향이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당첨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데도 상관이 넣어야지. 없는 거죠. 넣어야죠. 넣어서 내가 어차피 오를 때 타입이 좋은 것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타입이 좋지 않은 가니까. 것도 같이 오르게 돼요. 나는 오히려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점이 약간 애매해. 내가 애매하다 싶으면
괜히 좋은 타입의 고가점자들하고 박터지게 싸우는 것보다 그쵸. 아예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거를 고르는 게 당첨 확률 자체는 높일 수 있다. 맞아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아, 이거 완전 무슨 눈치 작전이구만. 네. 정말 눈치 작전 심해요. 네. 그래서 타입 보고 여기서 어떤 걸 내가 써야지, 어떤 거에 넣어야지 좀 더 당첨 가능성 높일 수 있을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당첨되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당첨되면 진짜 짜릿하게 하게. 그렇죠. 아니,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네. 이제 방송 들으시고, 그래 하면서 다 선호하지 않는 근데 타입을. 이거 되게 안 웃긴 그래요. 게 또 안 그러게 돼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항상 타입이 좋은 타입이 좀 세대수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그쵸. 항상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설마 내가 되겠어.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100대 1이 되고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안 될 건데 좋은 데 넣어보자. 이러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이거는 청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도 항상 청약하고 나서 결과를 딱 까잖아요. 그럼 진짜 안 좋은 타입 경쟁률이 낮아요. 세대수랑 상관없잖아요. 경쟁률이니까. 그치. 근데 진짜 경쟁률이 낮더라고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만약에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확률 높이는 게 최고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주인님도 이제 또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네. 이거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못할 때 과감하게 그럼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용기를. 그리고 그래도 새 아파트인데. 그럼요. 네, 그거 이렇게 타워형도 좋아요. 섞여 있어도 그럼요. 네, 타워형도 정말 좋아요. 그거 딱 들어가면은 베란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베란다가. 맞아요. 그럼 딱 그 가운데로 싹 들어가면은 내 파노라마 뷰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간 좋죠? 광교 거기 위치는 또 거기서 남양 쪽으로 그렇게 나오면 맞은편에 그 자연의 힐스테이트 쪽 단지들 예쁘게 보이고 단풍이랑 이런 거 가을 되면 예쁘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보다 일단은 당첨 확률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오르니까. 그렇죠.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는데 네네. 그럼 청약을 이제 하고 나서 당첨이 됐어요. 그럼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전세자를 못 받지를 보니까. 못하게 네네네네.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쵸.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단지들 대부분 다 8억 전후로 분양이 돼요. 8억 전후로 분양이 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잔금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중도금 대출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잘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내가 그러면 8억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그럼 분양가 8억이었는데 그럼 8억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시기에 그 시점에 맞춰서 주변 시세에 맞게끔 해서 대출을 받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처음에는 8억이었지만 지금 시세는 8억이 아닌 가능성이 높잖아요. 입주할 당시에. 그렇죠. 왜냐면 지금도 지금 얼마간의 시세 차이 있다고 말하는 정도도 그 정도 싸게 분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입주하는 시점 3년이나 4년 정도 뒤에는 가격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가격대에서 다시 또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출이 되는 금액이 15억 이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 측정이 15억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게 되면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은행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14억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변 시세대에 맞춰봤을 때 14억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되면 이제 시세적으로 봐서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조금 전처럼. 9억까지는 이제 40%가 대출이 될 거고 9억 이상인 5억이 이제 남는데 그 5억에 대해서는 20%만 대출되는 거예요. 그럼 3억 6천 플러스 1억이 돼서 4억 6천이 대출이 되는 거고 그럼 남은 금액이 8억이라고 했을 때 3억 4천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3억 4천을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렇죠. 보수적으로. 네, 정말 보수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보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계산은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또 그 말 믿고 또 약간 좀 부족했어요. 약간 부족한데 나중에 올라서 이게 여기가 대출이 좀 더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했다간 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맞아요. 사실 뭐 실무에서는 야 돈은 어떻게든 된다. 일단은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다 틀린 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이 정도 돈 내가 진짜 최악의 상황에 이 정도 돈은 있어야겠다는 분명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넣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대출할 때 15억 이상으로 잡아버리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 진짜 힘들어질 수 그 있기 나머지 때문에 준비해놨었는데 그렇죠. 그것마저도 예, 쓸 그렇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일단 소신 지원하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좀 가점이 높을 것 같은 지역도 내 가점이 충분하다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내가 원하는 타입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특공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별공급. 네, 예를 들어서 특별공을 노리시는데 자녀가 셋이신 분은 다자녀 특공을 무조건 노리세요. 그리고 자녀가 둘 이상이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가점으로서 좀 안 되시는 분은 추첨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 이후에 8호 초과 물량에 대해서 추첨을 노리시면 돼요. 근데 지금 청약이라는 게 되면 너무 좋아요. 분상제이기 때문에 되자마자 내가 수익이 크게 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사실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넣어볼 수는 언제까지? 없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넣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한은 정해두시거나 아니면 다음 플랜을 항상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 이제 과천의 지정타 분양이 3개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경쟁이 높았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 떨어지신 분들이 의왕이나 아니면 평촌 쪽으로 가서 집을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많이 했죠. 올랐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넥스트 플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약을 도전하시는 분도 끝까지 청약을 고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도전을 하되 점수가 아깝지만 도전을 하되 그것 말고도 내가 내 집 마련을 꼭 한 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청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청약을 넣으시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인근 부동산에 꼭 다녀보세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청약을 넣으시는 단지보다는 좀 비쌀 거예요. 비싸지만 그래도 거주하기 편하다거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들에 대해서는 내가 내 집 마련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꼭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계속 시도를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오히려 기존 주택 같은 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시세 같은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맞아요. 있네요. 네, 왜냐면은 이게 좀 전에 주인이 얘기하신 것 같이 과천 지정타 분양했을 때 3개 블록 분양 이제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거기서 떨어진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분들은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내 여기까지만 넣고 나 이제 안 넣는다. 근데 과천에 넣었다는 건 내가 과천이나 그 지역에 니즈가 있어서 하신 거잖아요. 물론 분상제 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의왕이나 안양 쪽에 신축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 주변 지역 아파트가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님 하시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나 이 입지에 여기 이 아파트에 청약을 마지막으로 넣겠다거나 나는 언제까지만 청약을 넣겠다. 그 기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끝까지 하겠다는 아니라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 주변 지역을 미리 보시는 게 나중에 내가 또 주변 지역까지 올라버려서 되게 황망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주변에 보면 청약하시는 분들은 청약만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그게 제일 그게 엄청 힘든 거죠. 좋은 점도 거기에 있는데 모든 걸 진짜 사활을 맞아요. 걸고 오로지 그것만 되기를 진짜 되면 너무 좋아요. 되면 분들이 너무 계셔서. 좋은데 그쵸. 안 됐을 때는 정말 그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았을 텐데 좀 너무 아쉬운 거죠.